우리 이게 여러분들 학교가 지금 시험 쉽게 미리 지웠어요. 야, 이거 기억납니까 이거? 1학년 때 선호바람이 시제, 관행사용이 시제, 동사는 들어가고 형사 안 들어가고. 후배들이 또 이런 거 하고 있죠 지금. 차라리 문법이 나온 거 같아. 맞아요. 국어 중에 문법이 제일 깔끔해요. 해야 될 게 명확하고 달성해야 될 목표가 뚜렷하기 때문에 문법이 저도 좋습니다. 할게 뭐 별로 없어 이거는. 좋은 거죠. 뭔 말 하려고 했냐면요. 연애 시험이 다른 학교보다 압도적으로 빠른 거 아시죠? 네. 다른 학교 막 20몇 수에도 봐요. 내가 제일 마지막 보강이 21일이야. 염자분은 2주 넘게 차이가 났어. 자, 그래서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정상 수업합니다. 아니. 여러분 시험 끝나고, 다른 학교 직접 보강하는 날 바쁘시죠? 저녁에 정상 수업하니까, 뭐 해야 돼, 나랑? 시험 끝나고. 바로 법률 지문 독해 훈련 들어갈 거야. 여기 볼 때가 아니야. 3학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이 시험이 끝나면 이제 정말 한 걸음 남았죠, 3학년까지. 시험 하나 남았죠. 그래서 우리 바로 법률 독서 지문 훈련도 들어갈 테니까 우리 이번에 잘 보고 기분 좋게 그거 준비하자고. 여기 과제는 면접이 빠지니까 갑자기 면접을 제가 체크 안 해도 되겠네요. 대화와 면접인데 여기부터 제가 질문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여기. 오셨어요? 협상과 토론. 여기 했군요. 연설을 이제 잘 협상과 토론이라고 되어 있는 형성평가, 여기서부터 조금 남은 거 2개의 과제였네요. 여기 질문 받도록 할게요. 근데 솔직히 그렇게 안 어렵지. 교과서 본문 내용 확인과 아주 가벼운 이론만 있으면 몇 가지 낚시 포인트만克服해내면 틀릴 게 솔직히 없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말씀드렸지만 교사용 교과서와 함께 제공되는 출판사 문제라서 그렇게 난도를 높게 잡은 문제들은 아니에요. 학교생님한테 그냥 내실 때 이렇게 기준을 한번 이렇게 잡아보시려면 하면서 준 거라서 그렇게 빡세지 않습니다. 자, 그럼 질문을 받아볼게요. 협상과 토론 파트부터. 우리 이거 보고 있어요. 9월 17일. 요거 해설부터 해드릴게요. 문제 사실 확인은 제가 딱히 할 건 없고요. 자, 같이 몇 개는 또 풀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1번 문제는 그때 같이 하지 않았나요? 협상에 대한 설명. 요게 수능에 나왔었어요. 여러 가지 낚시가 있지만 답 2번 고르는데 큰 지장 없었을 겁니다. 서로 만족할 만한, 서로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 더. 경쟁과 협력이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이라는 게 협상. 그거 기억해 주세요. 그 기출이 있어서 그래, 그 선지가. 자, 혹시 다른 질문 있을까요? 그냥 전부 다 질문하셔도 돼요. 10번까지. 없을 건데. (6번) 문제는 어때요? 반대 신문할 때 상대측 논증이 적절한지 따지기 위해 신뢰, 타당, 공정 기준에서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반대 신문할 때 상대의 입론에서 한 주장이죠. 입론에서 드러난 논증을 비판한 건데, 반대한 건데, 논리적 허점을 찾는 건데, 그 적절성을 따지는 게, 이게 과연 적절한지 따질 때 타당, 공정, 신뢰의 기준으로 따져주면 됩니다. 뒷받침하기에 타당한지, 신뢰성이 있는 자료인지, 출처가 명확한지 그런 거죠. 그리고 공정한지, 즉 어디로 치우쳐지지 않았는지 그걸 기준으로 공격하면 됩니다. 6번 문제의 답은 그걸 떠올리시다면 답이 나왔을 겁니다. 흥미 유발 공감되죠. 되죠. 나머지 선지가 좋은 선지니까 잘 보란 말이에요. 10번까지 질문 없을까요? 협상 토론? 없으면 뒤로 오시면 이제 종합 문제가 있었습니다. 13도. 자, 화법 원리가 실제 맞나요? 대단원 모의고사? 대단원 모의고사 마지막 문제였어요. 13번 질문 들어왔고, 자, 질문 먼저 듣고 합시다. 여기 문제가 많으니까. 13번하고 11번하고 12번에 35번. 10번? 12번이요. 12번. 설명했나봐요. 설명에는
발표냐 연설이냐? 발표 설명이니까. 발표와 설명의 차이, 발표와 연설의 차이는 뭐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죠? 연설은 설득이고 설득인지 정보 전달. 이해시키기. 상대를 이해시키기 위한 건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나의 주장을 납득시키기 위한 건지. 이름이 설명했는데 이건 사실 페이크죠. 설득이죠. 학원 오라고. 제 수업을 들어주세요. 부모님들 많이 오세요. 엊그제 했는데요, 14분 오셨어요. 아직 죽지 않았군요. 국어가 제일 문의가 많아. 걱정이 많으신가 봐. 여러분들 1년이 뭐야? 2년 가까이 지금 고등국어 공부하고 있잖아요. 2학년 그렇다 쳐. 1학년, 약간 이게 예비 중3 부모님들 설명해. 약간 고등학생 오시면 여기서 공부하세요. 막 이런 건데. 여러분들은 솔직하게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앞둔 중3 애들이 선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좀 느끼시나요? 네. 아마 체험해보시면 뼈저리게 느끼지 않나요? 1학년 1학기 때 그 과목 수업을 또 생각해봐요. 변도, 아까 피동사도 꽤 까다롭죠. 문학도 용어 정리가 돼 있어야 수월하게 풀 때 느낌을 풀다가는 이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아직 제가 굶어 죽을 날은 아직 멀었나봐요. 얘기가 그려졌네요. 이 세 개만 봐도 될까요? 혹시 더 있으면 말씀하세요. 일단 요거부터 할게. 11번 드론 그립니다. 발표였죠? 정보 전달 목적이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질문했던 게 그거였어요. 이게 요거 관심 차이 관심. 요거 관심 수준에서 뭐를 고려한 건지를 따지는 거. 이거 여러분들 까다롭다고 했는데 사실 교과서 본문 내용 보니까 별거 아니었죠.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언급되지 않은 거. 이거 저번에 비슷한 거 좀 껄끄러운 거 있었는데 유래가 있나요? 유래는 있어요. 개념이 없어요. 드론의 개념이 없고 드론의 개념을 소개 안 하지 않았나요? 네, 그건 알았어요. 근데 이유가 있죠. 그 비용지식 수준을 고려해서. 수준을 고려하여. 공식이야, 공식장이야. 됐을까? 우리 몇 번 했던 거다잉. 이해됐죠, 여러분들? 개념은 얘가 말해요. 여러분들 수준을 생각해서 그냥 설명 안 한다고. 다 아시죠? 하고 넘어간다. 수준을 고려한, 청자를 고려한 발표 전략입니다. 그죠? 12번 가보겠습니다. 기억, 니은, 기억, 큰 목소리로. 니은은 손가락 하나 들고, 기억은 준언어. 니은은 비언어. 됐죠? 네. 그러면 선지 5번 볼까요? 기억은 발표 내용의 전환? 네, 이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그거. 전환은요, 내용이 전환된다는 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전환이 뭐야? 바뀌다라는 거거든. 근데 미세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구분될 만큼 명확히 바뀜을 뜻해요, 이 전환은. 전환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거든. 다만 내용이 다른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볼만할까? 저 큰 목소리로 하면서. 완전 아까 전에 이제 네, 맞아요. 위에는 드론에 대한 구성 요소를 설명해주고 있었고, 사용 방법도 쓰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는 조종할 때 방법이 나오니까, 드론, 내용이 자네가 그것 때문에 전환이라고 본 거야? 니은이 틀린 거. 니은이 확실해서 아니긴 한데 기억이 이게 나는지 안 나는지 조금 확실하고. 자, 알았어요. 전환됐다고 봐는 건 괜찮아요. 드론에 대한 설명하는 내용이 전환됐다고 하는 건 괜찮은데요. 잘 생각해. 큰 목소리로 이 큰 목소리를 사용한 이유가 전환을 알려주기 위한 거였습니다. 강조하는 기억해야 됨을 강조하기 위한 게 맞지 않나요, 문맥상? 그래서 이 기억이라는 표현을 전환으로 썼다고 하기에는 역시 문제가 있고, 다만 내용 자체가 전환된 거는 맞아요. 벌써 문단이 다르잖아요. 문단별로 전환한 내용이 다르니까 내용 자체가 전환됐다는 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저 큰 목소리랑 관련 있는 전환은 아니었어요.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니은은 설명 안 해도 되지, 틀린 거. 중요도 순서가 아니라 그냥 순수한 순서 과정에 대한 얘기죠. 예, 제시 순서를 알려주기 위한 비언어적 표현이다. 보면 다음은 4번이 보이네요. 됐습니다. 13번 보도록 할게요. 현재 기억에서 기억이요. 이 보조 자료가 네. 드론이면 안 돼요. 그냥 진짜 드론 실체면 그것도 보조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드론의 뭐. 진짜 그냥 드론 갖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보조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게 보조 자료라면 기억은 일단 답은 아니고요. 드론을 직접 본 친구들이 많은 이건 괜찮고. 잠깐만. 일단 이거부터 판정해볼까? 드론을 직접 본 친구들이 많으니라고 이 발표한 사람이 고려했을 만한 걸로 괜찮을까요? 근데 직접 본 건 많지 않아요. 많이 다 맞다고 일문단에서 설명했다고. 일문단에 드론을 많이 직접 보셨나요가 아니야. 매체를 통해서 봤죠라고 하고 있거든. 가에서 이렇게 써있네요. 세 번째 줄 내가 읽어볼게요. 드론을 접해봤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통해서. 뭘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 자, 근데 기억은 뭐라고 써있어? 직접 본. 직접보다는 실제 정말로 라이브로 봤다는 건데, 이거는 텔레비전을 통해서는 직접 본 게 아니라 매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본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X예요. 자, 자세히 질문하고 또 보자. 드론과 관련된 보조자료는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 드론 제외하면 드론을- 드론을 있는 것 같아서. 드론을 직접 갖고 온 게 보조자료인가? 드론을 보조자료로 볼 수 있는가? 아니에요. 드론은 보조자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드론은 발표의 주제예요. 주제를 직접 갖고 온 거는 보조자료로 하기 힘들고요. 보조자료는 대부분 시청학적 자료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그림, 도표, 이런 수치화된 정리된 것들을 말하고, 자료라고 한다면 무언가 데이터를 담고 있어야 돼요. 다만 드론은 수치화된 데이터를 보기 힘들고 직접 주제를 갖고 온 거기 때문에 보조자료 판정은 좀 어렵겠습니다. 그럼 DM만은 맞는 거예요. 그런 거 관련된 보조자료 활용하는 게 어딨어? 괜찮죠? 보조자료 갖고 온 거 없죠? 네, 없습니다. 요건 맞아요. 이 사람이 뭐 발표를 위해 PPT를 활용하거나 이런 건 보조자료인데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말로 때우고 있으니까 드론을 꺼내고 보조자료 없다고 합시다. 된 것 같아요. 13번 됐습니까? 나머지 니은 니글리그 괜찮아요? 괜찮죠? 이렇게 니은 니글 괜찮고 적용되어 있고요. 리을 체험에서 프로그램 없고요. 됐습니다. 자, 또 질문해 주세요. 문제가 30번까지 있었군요. 자, 됐죠. 다음 과제. 오늘 이거 하려고 사실 온 거죠. PPT 프로라고 했었는데, 오늘 모르신 분들이 대부분 못 풀었다, PPT가 아니라 기출 유형, 문제 유형만 무슨 공부인데 어차피 유형을 익히려면 문제를 풀어봤어야 됐어. 이거 없으신 분 계세요? 아니, 세 세트나 못 푸는 거. 아까 다 풀린 좀 많았나봐. 자, 괜찮아요. 유형 위주로 우리가 보면 되기 때문에 오늘 합시다. 괜찮아. 오늘 아웃 사람들 대부분 다 이거 안 풀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 열흘밖에 안 남았잖아. 열심히 해야지. 가봅시다. 자, 글은 안 나온다고 하셨어요. 지문은 안 나와. 문제 유형만 참고하라고 하고,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본 거고요. 저는 문제 유형 위주로 여기 나온 용어들, 이 선지, 이 패턴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판정하는 게 깔끔한지를 같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문 내용 설명 안 할게요. 1번 문제 먼저 봅시다. 페이지 1쪽이라 되어 있죠? 페이지 1쪽이라 되어 있어요. 잠깐 PPT, 장문 PPT 끝나고 뒷부분. 자, 교재 다 있으시죠? 우리 장문 PPT 끝나고 뒤에 1번 화작 문제 풀어봤어요? 보자. 1번은 발표에 대한 내용, 순서 안내 문제입니다. 자, 선질문 봐봐. 발표를 시작하면 됐지? 시작 부분만 찾으면 되고요. 순서와 방법을 안내한다. 됐죠? 순서와 방법. 순서는 말 그대로 내가 하나 설명할 게 아니야. 설명할 게 여러 가지야. 드론에다 적용하기 딱 좋은 선지 문제 유형이야. 저는 오늘 드론에 대해 뭐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순서지. 아니, 먼저 뭐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뭐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순서 안내 주는 거예요. 알고 있겠죠? 선지 2번은요.
발표 매체의 특성 활용, 청중과 상호작용. 청중과 상호작용은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청중의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걸 좀 신경 써주세요. 상호작용 혼자 떠든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어야 돼. 보통 괄호 열고 이렇게 되어 있어.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며. 그렇지? 이런 말들이 있어야 돼. 여기 푸른 거 있나요? 두 번째 줄에 있네요. 채팅창의 반응을 보고 청중의 반응이 나와 있네요. 이런 말들을 찾아줘야 돼. 매체 특성은 이건 매체마다 이제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경험 언급, 주제 선정을. 여러분들 경험이 뭡니까? 경험. 자, 물은 수소와 분자로 되어 있다. 경험 괜찮아요? 아니. 이건 왜 경험이 아니야? 경험이랑 똑같은 말. 내가 좋아하는 말. 부채. 감각. 감각한 정보가 바로 경험이에요. 이해됐을까요? 유명한 사람 누가 있을까? 함부로 하려다가 대통령으로 하면 좀 그런가? 윤석열은 잠깐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조심하. 내가 상관있어 임마. 우리 아무튼 다 안 봐도 나가니까. 잠깐만. 내가 안 본 사람이었으니까 했는데. 보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저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옆 친구로 했으면 되겠네요. 바이든은 아니다. 이상한 얘기를 경험이 되려면요 직접 감각한 거야 경험이 된다. 내가 너무 이거 설명을 신경 썼어. 그래서 주제 선정 이유 이런 것들은 이유 여러분들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은 시범을 보이며 발표 진행하여 자 여기 청중 이해를 돕고 있다. 청중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이거 발표 파트에서 나오는 멘트잖아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장치가 있었죠.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 있는 글들 중에서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잠깐만 아까 잠깐 들어온 말고 딴 걸로 좀 하고 싶은데 어쨌든 청중이해를 돕는 요소들은요 봐봐 발표도 있었고 연설도 있고 했었지. 우리 시험 범위에 면접이 빠졌지. 발표 연설 다 뭘 고려했어? 청중을 고려한 전략을 세우는 게 다 골자였지. 용어는 좀 달랐지. 근데 결국에 다 뭐예요? 청중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걸 해도 괜찮을까? 결국에는. 해서 웬만하면 맞는 말이에요. 청중의 이해 돕기. 자, 5번 추가 정보 확인하고 이런 건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자료 활동인데 풀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요거는 그냥 본문 내용 이해 문제니까 요거는 딱히 제가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냥 이 왼쪽에 있는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문제였고요. 오히려 3번을 보세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걸 풀어보라고 한 게 저 3번 문제 내시려고 하는 거거든. 청중 반응. 제가 이 3번 문제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3번 문제는 바로 청중 반응이라는 문제 유형인데요. 화법 3번으로 고정되어 있는 문제 형태입니다. 청중 반응. 왜 이게 나온다 생각하지? 제가 이유부터 설명할게요. 이게 나오는 이유, 중요한 이유. 왜 중요하냐? 본문 글을 못 바꿔요. 영어라고. 교과서 본문 글을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저작권이 있어요. 교과서 본문 글을 함부로 영어처럼 어휘 바꾸고 문장 바꾸고 새로운 사람 등장시켜서 새로운 글을 만들고 이게 안 돼요. 잘 생각해봐. 근데 문학 공부할 때, 1학년 때 국어 공부할 때 교과서 내용의 글을 영어처럼 바꾼 적이 있어요? 절대 못 바꿔요. 그대로 내야 돼요. 학교에서 보면 딜레마야. 이거 그대로 내면 애들 다 맞추는데 애들 다 읽고 외워오는데 그러면 뭐하냐? 이 보기를 선생님이 추가해주세요. 보기를 추가하는 건 가능하세요. 이 3번 문제는 바로 보기가 깔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즉, 학교 선생님이 새로운 글을 넣기 위한 거의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이 3번 문제를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 제작하신대? 네. 여기 다르죠. 그러면 잘 읽어라. 얘기가 다르지, 그러면. 다만 교과서 글을 냈을 때 바꾸시지 않는다는 얘기고요. 교과서 글도 낸다는 거죠. 교과서 글이 나왔을 때 그게 수정될 수는 없으니까 그 글을 낸다면 이 3번 문제 유형을 사용하실 거예요. 청중반응 보기에다가 선생님이 써주실 거예요. 새로운 글. 그걸 잘 읽어요. 왜 중요한지 알겠죠? 네. 보기를 선생님이 창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걸 주목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럼 청중 반응 푸는 스킬들을 보도록 합시다. 자, 크게 두 개예요.
긍정적 평가인지 부정적 평가인지 나누면 되는 건데, 긍정적 평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효과적인지, 잠깐만, 이거 뭐야? 일단 요거 구분하는 문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혹은 긍정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느 지점에서 긍정, 부정인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부정적으로 입장을 견지하는지에 대한 구분 문제가 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기 있는 문제 유형을 볼 건데요. 여기 있는 것도 어차피 이 유형을 참고한다고 하시니까 여기 있는 걸로 한번 뽑아볼게. 선지 1번 봐봐요. 학생 1번부터 봐봐요. 안 푸신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빨리 읽어요. 학생 1번 보시면요. 축제 고민을 준비하면서 안무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 많은데 수어 인사를 넣어야 했어. 사람은 수어를 넣고 싶은데 국립국어 누리집을 찾아봐야겠어. 선지 1번 볼게. 학생 1은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발표 내용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다. 잠깐만. 학생 1은 부정적 평가했습니까? 긍정적 평가했습니까? 중립이 아닌데. 긍정적이에요. 수용한 거야. 수어 인사를 넣어야겠어. 발표에서 소개한 수어에 대한 내용을 인식하고 사용하겠다는 거니까 이거 긍정적 평가한 거야. 근데 선지 1번은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 정확성을 점검하고 있고. 정확성 점검? 이거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따진다는 거거든. 이거 부정적 평가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은 답이 안 되는 거죠. 자, 유형이 줄게. 내가 또 오버했네. 2번 볼게요. 발표에서 들은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이 공부했던 점을 해소하고 있다. 맞네. 그래서 답이 2번이었네. 학생 2번도 보고 올래요? 이것도 긍정적 평가죠. 왜 긍정적 평가인데? 이제 자기가 평소에 궁금했던 걸 알았습니다. 자, 여기 있는 거 도출, 이제 1, 2번 선수 도출해볼게. 요게 긍정적 평가를 하나 배분될 수 있을 거고요. 선지 1번, 정확성 평가. 이거 정확한 말이야? 이거 적절 타당한 거 맞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거. 우리 반대 신문할 때도 쓰는 용어거든요. 상대의 말이 적절 타당한지 그게 정확성 평가예요. 나머지 선지를 보자. 선지 3번. 학생이나 학생이와 달리 필요 없고요. 발표 내용에 포함된 정보가 부족한 점. 혹은 부재. 여러분들 모의고사 풀면서 많이 봤던 선지야. 뭐가 없어서 아쉬웠어. 뭐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드립들이 다 여기에 속하게 되죠. 선지 3번 중. 선지 4번. 학생이나 학생과 달리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예측. 요거는 딱히 긍정 부정을 하긴 뭐하고 부정적 문제점을 예측한다? 이건 오히려 긍정적 평가로 봐야 돼요. 딱히 까는 게 아니라 추가 정보 예측이에요. 예측. 글을 읽으면서 수용하고 추론적 독해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나쁜 반응은 아니에요. 5번 평소 자신의 잘못 알고 있는 정보 수정? 해수지. 기존 지식 수정까지 선지 5번까지 하면 대충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청중받는 문제는 내기가 참 좋은 거니까 이 유형들 잘 알아서 봅시다. 근데 염지 충분히 나온다면 학교 선생님이 글을 만든다고 하니까 또 쫄리네. 그거 충분히 여러분들이 대답하는데 지장 없을 거예요. 서술형 때문에 혹시 몰라 지금 점검하고 푸는 데는 지장 없을 거예요. 그 다음 4, 5, 6, 7번은요 화법장문 융합형인데 자 우리가 장문시험 범위가 되게 조금 있어요. 조금 1-1에 있었던 장문의 원리. 근데 이거는 뭐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고 공동체를 위한 거 그 특징 정도 있었지. 그냥 한마디로 끝나버렸어. 또 3-1이라고 들어갔는데 이건 교과 내용은 거의 없고 PPT 내용으로 되어 있었죠. 교과서 나가신대? 네, 분정 좀 하시네. 3-1단 3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걸 하신대? 그래프 관련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시고.
또 들었죠. 네, 3-1만 나간다고. 그래서 일단 정확히 5개 정도 알죠. 알았어요. 나가면 알려주세요. 오늘은 일단 여러분들이 말한 거 기준으로 그냥 주간까지 제작했으니까 추가된 게 있으면 빨리 알려주셔야 돼. 나 공통공서 만들어야 돼. 막 기껏 만들었는데 이거 안 들어가야 돼요. 이거 왜 안 넣었어? 이러면 곤란해. 야 근데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진도 나가고 막 바뀌는 게 좀 가슴이 아프다. 열심히 해봅시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본문 내용 읽어보셨나요? 이거 회의인데요. 선지 1번 봐봐. 지난 회의 내용과 관련하여 협의해야 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요건 확인하시면 되는데 협의는 이번 시험 보면 안 들어가는 토입니다. 협의. 의견을 모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 선지는 아니다. 다시. 그래서 존재만 보고요. 자, 이거 학교 선생님이 직접 만든다고 하니까 하는 말인데 우리 반대신문식 토론 이번 시험 보면 토론 들어가잖아. 토론에서 창작된 글이 나온다면 어차피 우리 교과서에 있는 글은 그거밖에 없었잖아. 토론이 하나밖에 없었잖아. 학교 선생님 만드신 글에서 토론 봤을 때 조심해야 될 선지가 이거예요. 상대 일부 인정이다. 물론 이건 토이라서 좋은 예가 아니긴 하지만 선지 2번 봐봐요. 4번의 선지 2번. 상대 의견에 대한 공감, 동의 이 부분이 있으면 무조건 이렇게 선지 나오게 됩니다. 순수 창작 글이기 때문에 내가 뭐 정확하게 예시를 들 수가 없긴 하지만 이런 거예요.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 논제 뭐였지? 토론에 있는 거? 청소부. 용역 제 용역. 사용이랑 좀 그런가? 이용. 청소 용역 업체 이용. 찬성. 쓰자. 이유가 혹시 지금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아무거나 하나 돼요. 교육적이지 않고. 교육적이지 않다고? 그 학교 청소가 스스로 하는 교육적이지 않고 애들이 하는 게 교육적이. 애들 사이에 마찰이 일어나는. 애들 청소하는 게 교육적이지 않다? 그러면 내가 예시를 들어준 거야. 이 질문을 그냥 설명하겠다는 게 아니라 반대해서 이런 말이 있을 수 있어. 얘는 쓰지 말자겠지? 쓰지 말자. 근데 멘트 중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교육적이지 않다는 말에는 동의하나. 이거 동의하나. 동의하지만 다른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있으면 요 말은 선지 그 징을 본 순간 아주 눈에 번쩍 뜨이시는 겁니다. 무조건 이 선지가 등장했을 거예요. 상대 의견. 자, 교육적이지 않아. 학생이 청소한 거는 학생 청소는 교육적이지 않아. 근데 반대는 자, 이 말을 누가 근거로 쓸 수 있는 말이야? 찬성만 근거로 쓸 수 있는 말 아니야? 용역제 쓰자고 하는 사람들이 그 찬성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근거인데 이거를 반대 측에서 일부 인정 요소로 쓸 수도 있어요. 다만 자기의 근거로 쓴 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상대 의견에 동의하고 만 것뿐이야. 이런 부분들을 굳이 넣었겠다. 학교 선생님이 만들었는데 이런 걸 굳이 넣었다. 선지에 100%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잘 봐주세요. 이게 선지 2번이랑 관련해줘. 4번 선지. 상대 의견에 대한 공감. 상대 의견에 대한 일부 인정 동의. 자, 3번은 회의 중간중간에 상대했던 말을 요약한다는데 보통 누가 하냐면 이거 사회자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자가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선지 3번은 요약할 수 있는데 사회자가 있다면 사회자가 했냐 아니면 상대 측이 했냐를 잘 따져보세요. 상대 측도 요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 지금 뭐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라고 반대신문 시작할 때 가끔 요약하면서 시작하는 경우의 멘트들이 존재해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식의 낚시가 가능합니다. 사회자가 중간중간 각 측의 입장을 요약하여 사회자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 측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누가 요약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 주세요. 그거 조심하시면 되고요. 선지 3번은. 자, 선지 4번은 무르명식, 이건 무르명식에서 의문문이 두고 보시면 되고요. 선지 5번, 상대 의견 실현 가능성 언급. 이거 내가 자꾸 토론에 적용하고 있어. 이번에 토의가 없어서. 실현 가능성. 이거 뭐야? 반대 신문할 때, 상대를 공격할 때 쓰는 부작입니다. 부작위. 기억나요? 비판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상대에 반박하기 위해 공정성,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따지는데요. 이 타당성 따질 때 하는 게 바로 부작위, 부작용이에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는데 되게 쉬운 말이야. 뭐냐면 반대신문할 때 네 말은 타당하지 않아 라고 반대신문 해야 되잖아. 그때 쓰는 멘트가 이 두 가지 중에 어차피 하나예요. 하나, 네 말처럼 하면 안 돼. 아니, 네 말처럼 하면 작대 임마. 나쁜 일이 생겨. 이렇게 말하거나 부작위, 야, 니처럼 말처럼 될 수가 없어. 뭐 예상이 없다든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든가 이런 걸 따집니다. 자, 이 선지 5번은 바로 반대신문할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위에 대한 언급 그 부분 문제입니다. 실현 가능성인지 아니면 부작용을 말한 건지 그 두 개 중에 구분하라는 반대신문의 성질을 물어볼 수도 있죠. 그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유형 앞에서만 자세히 보고요. 뒤는 다 똑같은 유형은 그냥 넘어갈 거야. 그러니까 앞만 조금만 신경 써. 금방 끝나. 여러분들 눈빛이 이렇게 해서 언제 다 할 건데 하는 눈빛이어서 앞만 신경 쓸 때 똑같은 유형은 넘어갈 거야. 자, 5번은 이 내용 얘기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별거 없었어요. 이거 5번은. 자, 6번은 이거 볼게. 6번에는 이거예요. 그 말의 전개 방식 볼 수 있냐는 건데, 우리 장문 PPT에서 있었던가요? 정의, 기억나? 정의, 묘사, 예시, 비교, 대조, 분석, 분류. 기억나시죠? 그거예요. 예, 1번 문제는. 자, 선지 1번 볼게요. 두 번째 줄 보세요. 1분단에서 예를 들어 됐지, 예신거. 선지 2번. 가에서 디지털 판소 발전기의 개념을 설명, 개념 설명. 정의죠? 자, 선지 3번. 이거는 자료를 활용하여라고 마지막 줄에 써 있어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선지 4번은 이유 설명, 네, 이유 설명이고요. 설명은 따로 안 써주셨죠. 근데 장문 전개 방식에. 그래서 그냥 봐주시면 됩니다. 선지 5번은 열거라는 게 있을 겁니다. 맨 아래. 그 정도 표현 방식들 그냥 여러분들이 글 읽고 판정해 주시면 돼요. 이런 것들은 PPT 써있는 용어를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문제 5번 안 해. 응? 문제 5번. 문제 5번이요? 이거는 그냥 내용 문제여서 제가 할 게 없어. 아니, 내가 뭐, 대화예요, 이거, 막 이런 거 설명할 필요 없잖아. 자, 7번은 자료의 적절성 판단 문제입니다.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판정하라는 문제고요. 적절한지 판단할 때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타당성, 공정성, 신뢰성을 따집니다. 한번 볼까요? 기억은 자료고요. 그쵸. 수치화된 자료. 니은은 신문기사. 디귿은 전문가 인터뷰. 그냥 정석적으로 이제 나왔네. 요거 보시면, 선지 1번부터 봐봐. 기억 활용. 자, 맨 마지막 줄. 세 번째 줄이죠. 대시성이 있다는 것을 뒷받침.